안녕하십니까. 젊은이의 부자 성장기 람로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쭉쭉 하락한 대구 부동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요. 그 중에서 살만한 4억대 아파트들을 탑5를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22년도 하반기부터 정말 가파른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영끌족부터 시작해서 일반 중소기업체 사장님들까지, 아니 그 전 세계가 전체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금리 인상과는 다르게 너무 빠른 스텝으로 금리를 올려와서 코로나부터 시작된 양적 완화에 대한 폭풍이 더욱더 크게 와닿았지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더불어 하락을 했습니다. 아파트를 사면은 원리금 내는 돈이 감당이 안 되고, 저 또한 2022년 봄쯤에 아파트가 아닌 다른 부동산을 알아봤고요. 열심히 발품을 팔고 있었는데 당시 금리가 4%였는데 가을에 보니까 7%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아주 기이한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 상품들의 매수세가 매우 약해졌죠. 아파트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과 같이 더 직접적으로 이자와 연관된 부동산 상품들은 더욱더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작년 봄, 여름쯤 바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라는 리스크에 비해서도 매우 저렴하다는 인식과 정부의 특례 보금자리론 정책, 규제 완화 등의 효과로 자기 가격을 맞춰가는 느낌이었죠. 한 예로 수성구 아파트가 6억대로 준신축이 지속적으로 거래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난 사이에 다들 1억씩 올랐죠. 대구 수성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2018년도, 17년도 가격까지 내려왔다가 현재는 한 20년도 정도로 다시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 가격에서는 지금 보합 정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금리 인하 이야기와 더불어서 대구는 공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현재는 착공 허가까지 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물량들이 수요에 비해서 훨씬 더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할 것 같고요. 결국 이는 부동산 가격이 어쩔 수 없이 오르고 전월세 수요도 당연히 따라 오르고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사라고 말라고. 시기는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격이 괜찮고 입지가 괜찮고 상품이 괜찮으면 어차피 살아야 할 집은 장기 보유하면서 가치 좋은 아파트는 우상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식비 그리고 생활비와 같이 자본주의가 붕괴하지 않는 이상 분명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요. 부동산의 가치는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그래프를 지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만하고 그리고 살기도 좋은 아파트를 탑5를 한번 4억대를 살펴보겠습니다. 탑5 기준은요. 500세대 이상 그리고 10년 이하의 입주년도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 기준 5억 미만의 아파트를 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오페라투르 시민의 숲이고요. 북구 고성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군 학원가는 조금 약한 편입니다. 학원가는 걸어서 가면은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 2, 30분 정도 소요가 될 수 있는데 자차로는 5분 정도 만에 갈 수 있고 인근 학원가가 부족해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픽업 차량이 매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구에서는 가장 훌륭한 학원과와 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아쉽다 이렇게 느끼기는 조금 어렵죠. 인근 초등학교는 북구청 지나서 이쪽쯤에 달성초가 있고요. 일중 옆에 달산초가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초품화가 아닌 점에서는 학원가와 마찬가지로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걱정될 수 있는 위치죠. 그래도 많이 멀지는 않습니다. 다음 인프라와 자연 환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프라는 사실 북구 내에서 침산, 칠성, 고성이 가장 우수한 인프라를 소유를 하고 있죠. 이마트, CGV, 스타벅스, 각종 대형 프랜차이즈들 그리고 고성동 인근 먹자 상권까지 매우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뒤로는 시민운동장이 매우 산책하기 좋게 형성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뭐 먹장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뭐 친구들과 3, 4, 5 모여서 밥 먹기도 매우 좋죠. 그래서 위치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구청역이 도보로 빠르게 뭐 3분에서 5분 정도의 위치를 해 있고 뭐 인근에 뭐 대형 카페들도 많이 있어서 공부하러도 많이 갔었습니다. 그 외에도 자차로 뭐 신천대로나 신천 동로와 같이 매우 가깝게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뭐 다른 지역을 갈 때도 뭐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비슷한 위치죠. 침산 화성 파크 드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신천뷰가 보이는 이 화성 파크 드림 위치가 매우 부럽더라고요. 학군 학원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산에서 가장 좋은 학군 학원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침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가깝게 위치를 해 있지만 아쉽게도 큰 도로를 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성 오페라 투르엘과 비슷하게 조금 걱정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거리에서 학원가 밀집도를 생각하면 매우 훌륭한 위치죠. 인프라나 자연환경은 더욱더 뛰어납니다. 인프라는 보시면 이 상업지역이 굉장히 잘 발달을 해 있죠. 뭐 CGV, 이마트, 그리고 기타 침산의 상권들이 북구 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로 몰릴 만큼 정말 훌륭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보시면 신천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이 대구에서 이만한 산책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도보로 3분, 5분 안에 갈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교통은 아쉽게 지하철은 없고요. 이게 침산 칠성동의 가장 아쉬운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뭐 지하철 하나 뚫어주면 수요층은 굉장히 넘쳐날 것 같은데 그게 항상 아쉽게 느껴져 왔습니다. 그래도 자차 이동이 편리하게 신천대로 신촌 동로는 매우 가까이 위치에 있어서 자차로는 어디든 금방 접근을 할 수 있는 위치죠. 다만 단점은 출근 시간에 인근 차들이 매우 막혀서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하지만 다른 장점이 매우 많아서 4억대 아파트로는 매우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간혹 금매로 신천뷰가 보이는 타입은 진짜 제가 집을 보러 가기도 했었지만 감탄할 정도로 뷰가 끝내줍니다. 그리고 다음은 네 번째로 월배 아이파크 그리고 월성 협성 휴포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파크는 유천동이고요. 협성 휴포레는 월성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달서구는 인구가 대구 내에서 가장 많고 그래서 그런지 이 달서구 안에서 상권 밀집도가 우수합니다. 학원과 프랜차이즈 등의 인프라 시설은 더욱더 잘 발달이 되어 있고요. 학군 또한 우수하여서 수성구 다음 코스로 많은 사람들이 달서구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수성구와 비빌 수 있는 학군이 달서구가 가장 근접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많은 대구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서구민들은 한번 들어가면 잘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뭐 초중고 모두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뭐 백화점까지 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훌륭한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 잘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상권도 보시면은 진짜 우수하죠. 뭐 사실 아파트 절대 가격으로 보면은 죽전 내거리가 아무래도 가격대는 비싸지만 달구벌 대로를 끼고 있다는 점도 있고 뭐 여러 주상복합들이 즐비해 있어서 그런 점도 있지만 땅값 자체는 거기가 비쌀 수 있어요. 하지만 거주하기는 여기도 정말 뒤지지 않는다. 뭐 인프라나 먹자 상권, 학원가나 애들 키우기는 여기가 오히려 더 우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은 1호선이 있긴 합니다. 월배역과 이쪽에 진천역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신천역이 있습니다. 근데 도보로는 뭐 빨라야 10분, 15분, 뭐 보통 한 15에서 20분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초역세권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도 지하철이 존재해서 다른 중심지들을 이동할 때 유리한 점은 있지요. 다만 여기는 도로폭 대비 인구가 너무 많아요. 이거 한눈에 봐도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를 이렇게 골목을 뚫고 나올 때 조금 차 막힘이 심하여서 주민들의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주거 밀집된 곳이라면은 인프라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 차 막힘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 같은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창동에 소재한 대구역 센트럴 자이입니다. 대구에서 매우 핫한 키워드인 태평로 라인에서 초반 진입한 아파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7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저는 처음에 대구역 센트럴 자이가 입주한 걸 보고 이쁘게 잘 지었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 인근 아파트들을 들어서는 거 보니까 이 태평로 라인들이 무섭게 지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녁에 가보면 요즘 점등을 하기도 하고 공사 진행 현황이 거의 다 준공 수준에 다다라서 이 인근의 인프라 개선이 어떻게 많이 발전을 할까 이 머릿속에 그려지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눈여겨 보여지는 태평로 라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군 학원가가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태평로 자체가 과거에 노후화된 상권과 주거단지를 개발한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학군에 대한 수요 그리고 학원가에 대한 수요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수창초가 도보로 5분 내에 아주 가깝게 갈 수 있게 돼 있고요. 인근에 지속적으로 아파트 여기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이 또 곧 입주를 하고 인근에 이 고성동 위치도 아파트들이 다 입주를 하고 나서 보면 이후에는 인근에 지속적으로 아파트 입주장이 맞이하고 당분간 매매 시세와 전월세 시세는 조금 주춤할 수 있겠지만 인프라 면에서는 형성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주고 그로 인해서 괜찮은 학원의 진입은 시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사람들이 모이면 돈이 모이고 돈이 모이면 상권과 인프라가 형성되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레 학원가 형성과 소비자 수요 증가 그리고 해당 위치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그런 점에서 대구역 센트럴 자이는 현재는 그런 학원가 학군이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이 태평라인 전체적으로 입주 그리고 상권 형성 시기가 잘 이루어진다면 현재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연환경은 앞서 말씀드린 신천둔지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여기 수창공원이 생각보다 넓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달성공원이 있어서 아이들과 뛰어놀기도 좋고요. 산책하기도 간단하게 잘 형성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살기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교통은 달성공원역이 매우 가까이 위치를 해 있고요. 앞으로 대구광역철도에 추가 역사로 원대역이 지목되고 있는 만큼 수요는 충분하다고 느껴져서 주민들의 노력이 있다면 가능성 있는 개발 호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요약하면 이 5가지 아파트들이 4억대로 대구에서는 매우 훌륭한 아파트로 보여지고요. 이 순위를 매기기 어려울 만큼 5개 아파트 모두 매우 우수한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모두 6에서 7억대까지 형성한 아파트들이기도 하고요. 물론 누군가들은 거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가격들을 찍었다는 것 자체가 그 정도 가치를 보고 그 이후에 더욱더 시장이 좋아진 상황에서는 이 6, 7억대를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물론 4억대를 초과하면 훨씬 더 좋은 아파트들이 많은데 제가 왜 4억대로 골랐냐면요. 현재 새로 나온 이 보금자리론 최대 대출 한도가 3.6억 원입니다. 그러면 5억의 70%인 3.5억의 한도로 따져봤을 때는 이 보금자리론을 선택하는 상품에서는 4억에서 5억이 가장 나은 아파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아파트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금리 면에서는 은행권 상품과 크게 매우 우수하다고 보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 면에서나 DSR 제외라는 매우 큰 장점이 있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가 0.7%라는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보금자리론을 알아보고 주택 매매 매수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언급되지 않은 또 좋은 아파트를 찾아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